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수많은 방문객을 맞이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겠지만 아주 오랫동안 혹은 평생을 함께하는 특별한 방문객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 인문 산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잊은 우리 곁에 그와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매일 마주하는 그 얼굴, 늘 함께하는 그 온기가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그와 그녀가 내 인생의 소중한 방문객이란 사실을 종종 잊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소중한 방문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서 남자 주인공 남세희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을 읊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막상 그 시를 좋아할 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그 말을 알고 나니까 그 시를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알고 나면 못하는 게 많아요. 인생에는. 그리고 여자 주인공 윤지호는 이렇게 답하죠. 예전에 봤던 바다라도 오늘 이 바다는 처음이잖아요. 다 아는 것도 해봤던 것도 그 순간 그 사람과는 다 처음인 거잖아요. 저 중에 어떤 애는 그냥 흘러가고 또 어떤 애는 부서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를 살아봤다고 오늘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참 공감 가는 대화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처음 아닌 게 뭐가 있으랴 싶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것들이 점차 익숙해지지만 그 익숙하다고 여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매일매일이 다르고 새로워진다는 말을 드라마 속 대사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나와 조금 익숙해지면 마치 상대를 다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죠. 그리고 그 착각에서 파생된 오해와 문제는 또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는 쉽게 착각하고 참 쉽게 망각합니다. 내 마음이 불을 끄고 깊은 잠에 빠지는 일, 망각. 문득 당신을 기억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대사가 나왔던 고전영화 라스트 콘서트를 떠올립니다. 화면보다 먼저 흐르는 음악, 그 음악과 함께 펼쳐지는 로맨틱한 바다 풍경. 파도가 바위에 부서지고 한가로이 낚시하는 사람이 보이고 물새 한 마리가 긴장대 위에 앉아서 먼 수평선을 보고 그 바다 풍경 끝에 있는 병원으로 카메라는 빠르게 다가갑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는 40대의 피아니스트 리처드. 세상 모든 고민을 짊어진 듯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에게 막 진찰실 문을 열고 튀어나온 스텔라가 다가옵니다. 얼굴 좀 펴면 안 돼요. 꼭 구겨진 종이 같아. 라고 말하는 스텔라. 그것이 그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의사는 리처드를 스텔라의 보호자로 착각하고 말합니다. 따님은 길어야 석 달밖에 살지 못해요. 백혈병입니다. 뜻밖의 스텔라의 병을 알게 된 리처드는 그녀와 같은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스텔라의 아버지를 찾는 여정에 동행하게 되죠. 시한부 인생을 살지만 밝고 명랑한 스텔라. 손가락 부상으로 슬럼프에 빠진 피아니스트 리처드. 결국 리처드는 스텔라의 사랑에 힘입어 재기에 성공합니다. 드디어 리처드가 무대에 서는 날, 스텔라는 그가 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객석에 앉아서 리처드가 자신을 위해 작곡한 스텔라에게 바치는 콘체르토를 들으며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사가 음악과 함께 흐릅니다. 미안해요.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스텔라가 말하자 리처드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영원한 시간이야.
스텔라는 내 가슴 속에 있어. 내가 사는 이유는 당신을 기억하기 위해서야. 스텔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리처드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의 말대로 그녀를 기억하기 위해 그녀를 추억하며 살아갔을지도 모르겠단 바람을 가져봅니다. 사랑이 시작될 때 우리는 그 사람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왜 변하는 걸까요? 그건 우리 마음의 틈 사이로 욕심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크레타의 왕 미노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제물로 바칠 아름다운 흰 황소를 선물 받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에 눈이 먼 미노스는 황소를 신에게 바치지 않고 자신이 차지해버리죠. 이에 분노한 포세이돈은 미노스의 아내 파시파에가 황소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 반인반수의 끔찍한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낳게 합니다. 결국 미노스는 이 괴물을 가두기 위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 라비린토스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단테는 신곡 지옥편에서 이 미노스를 지옥 입구를 지키는 괴물이자 욕심의 화신으로 묘사합니다. 욕심은 끝없이 휘몰아치는 태풍처럼 우리의 영혼을 끌고 다니며 고통스럽게 만들죠. 라틴어로 욕심을 뜻하는 아와리티아는 무언가를 쥐려하다, 바라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타인의 것이나 더 많은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마음, 배가 부른데도 더 먹으려 하고 이미 가졌음에도 더 가지려 하는 비이성적인 탐욕. 이것이 바로 우리 관계를 병들게 하는 욕심의 본질입니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이것을 잘라내고 끊어내야 할 애욕이라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함께 잠을 잘 사람, 내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게 해줄 사람, 내가 읽어주는 시와 짧은 글들을 들어줄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은 함께 잠을 잘 사람, 나를 두 팔로 껴안고 이불을 덮어줄 사람, 잘 자라는 인사와 잘 잤느냐는 인사를 나눌 사람, 편안한 잠 끝에 나를 깨워줄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사람. 시인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닌 그저 함께 숨쉬고 온기를 나누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할 그 한 사람입니다. 켄트 하루프의 소설 밤에 우리 영혼은에서 에디 무어와 루이스 워터스가 원했던 것도 사람입니다. 함께 밤을 견뎌내고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침대에 눕는 것, 잠을 자는 것, 좋은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 밤중에 어둠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루이스와 에디 무어는 각자 곁에 있던 그 사람을 잃고 혼자가 된 서로의 이웃이었죠. 너무 사소해서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 쉽게 잊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곁에 그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숨 막히거나 혹은 너무 멀어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라는 관계에 대해 함께 이때 거리를 두라고 조언합니다. 서로 사랑하되 사랑으로 구속하지 말고 각자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 말라고요. 사원의 기둥들이 서로 떨어져 서 있기에 아름다운 것처럼 참나무와 삼나무가 서로의 그늘 속에선 자랄 수 없는 것처럼 건강한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적절한 거리란 과연 얼마쯤일까요? 림태주 작가님의 관계의 물리학에서 그 거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봄볕이 완연한 때였다. 엄마가 텃밭에다 무언가를 열심히 심고 있었다. 어린 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이 풀들은 다 뭐야? 풀이 아니라 이건 토마토고, 이건 고추고, 이건 가지고,
이건 오이 모종이지. 어린 내 눈에는 풀이나 채소 모종이나 그게 그것처럼 보였다. 엄마는 널찍이 간격을 벌려 모종을 심었다. 엄마, 왜 이렇게 멀리 심어? 얘네들 심심하겠다. 엄마가 모종을 심다 말고 허리를 젖히고 웃었다. 가깝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란다. 지금은 멀어서 외롭겠지만 나중에는 외려 고맙다고 그럴걸?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울 때쯤에는 너무 가까우면 서로 다치고 상처를 입게 돼. 햇볕과 바람이 드나들고 통하려면 사이가 적당하게 벌어져야 해. 그래야 마음껏 가지를 벌려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 수 있거든. 나는 그때 처음으로 상처란 말을 배웠다. 마음껏 햇볕을 쬐지 못해. 자유롭게 팔을 벌리지 못해. 그늘지고 외로워진 자리. 사이가 적당하지 않아서 몸과 마음을 다친 흔적. 살면서 나는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마다 엄마가 했던 말을 떠올린다. 관계가 힘들어질 때마다 그날로 돌아가. 적당한 거리란 얼마쯤을 말하는 건지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어진다. 좋으면 가까워지려고 애쓴다. 멀어질까봐 꼭 붙든다. 그렇게 가까워지면 가까운 만큼 아프게 되고 사랑한 만큼 상처도 입는다. 감정의 거리만큼 딱 그만큼 기쁘고 그립고 외롭고 버거운 것이 사람과의 사이다. 가을 배추 아주 심기는 40cm, 토마토 옮겨 심기는 50cm인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적당한 거리가 명료하게 정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나는 이곳에서 천국까지의 거리를 상상해 보았다. 거리를 재려면 천국의 위치를 먼저 파악해야 했다. 그러나 천체도에도 구글 지도에도 성경책에도 천국의 위치는 나와 있지 않았다. 나는 다시 천국의 위치를 궁리해 보았다. 천국이 있으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볼지, 누가 가장 천국을 원할지 생각해 보았다. 불행하고 고통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신의 뜻을 알아챘다.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도 가장 잘 찾아가지 않는 곳. 그곳에 천국을 숨겨놓았을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곳은 마음이었다. 그러므로 사람과 천국과의 거리는 제로다. 당신과 나 사이에 최적의 거리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당신과 내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서로에게 천국을 보여줄지 지옥을 보여줄지는 당신과 나의 마음에 달려 있다. 서로의 마음에서 마음에 가닿는 거리가 곧 천국이라는 걸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적당한 거리에는 놓음과 다음의 미학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로의 틈새가 사라지는 따뜻한 접촉이고 놓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여백을 갖는 홀가분함입니다. 림태주 작가님의 어머님이 말씀하신 모종 심기의 철학이 바로 이 미학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관계의 비밀은 너무 가까이 있지도 너무 멀리 있지도 않는 그 적당한 거리에 있는 것이니까요. 상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아는 주체와 알매 대상을 구분하는 순간 이미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공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한 포기 풀꽃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타인을 완벽히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그 무한한 세계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그저 그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름이나 특징으로 규정짓지 않고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식이었죠. 어쩌면 우리도 내 곁에 그 사람을 이름이나 역할 혹은 나의 기대로 규정짓기보다 그저 당신이라는
신비로운 방문객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영화 라스트 콘서트를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리처드가 드디어 무대에 서는 날, 스텔라는 그가 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객석에 앉아서 리처드가 자신을 위해 작곡한 스텔라에게 바치는 콘체르토를 들으며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사가 음악과 함께 흐르지요. 미안해요.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스텔라가 말하자 리처드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영원한 시간이야. 내가 사는 이유는 당신을 기억하기 위해서야. 당신을 기억하기 위해 살아간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내 삶에 존재했음을 기억함으로써 그 사람 인생의 증인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완성시켜주는 것.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잊히지 않는 방문객이 되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처음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은 오직 그 사람만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지금 당신 곁에 그는 여전히 그인데 당신의 마음은 왜 변한 걸까요? 혹시 그 사이 당신의 마음에 욕심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가리고 그를 안다는 착각 속에 그 소중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관계의 본질, 욕심이라는 괴물, 그리고 우리가 쉽게 빠지는 착각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며 이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을 정말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사람을 안다는 착각 속에 살고 계신가요? 당신이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순수한 동행인가요? 아니면 끝없는 욕심인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노음의 균형을 잘 맞추고 계신가요? 페르시아의 위대한 시인 잘랄루딘 루미는 말합니다.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쩌면 인생의 가장 찬란한 보석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박연준 시인은 소란이라는 시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심장이 쪼그라든다. 사랑하는 자는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무릎이 꺾이는 자다. 당신의 무릎이 꺾인 것은 언제였나요? 은희경 소설가가 태어난 인생이라는 소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타인이란 영원히 오해하게 돼 있는 존재이지만 서로의 오해를 존중하는 순간 연민 안에서 연대할 수 있었다. 타인이 나에게 방문객으로 와서 함께 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이에는 존중과 연민이라는 필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지요. 당신은 연대 중이신가요? 그곳에 존중과 연민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여운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이 있는 지혜와 삶의 작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고전 인문 산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n the quiet of night, whispers take flight. Echoes dance softly in the stillness of light. A gentle hum fills the air, like a secret shared in this moment. We're just two souls apart. In the shadows where the world fades away, our hearts beat together in this lo-fi ballet.
Soft whispers, deep and low, like a lover's sigh. In the dark we find peace, in the soft lo-fi sky. Through the mist where the stars softly gleam, we find solace in the whispers that seem. In the quiet where the world is still, our spirits intertwine in this lo-fi thrill. Hush of the night, where dreams take flight, we can whisper secrets in the soft lo-fi light. A gentle hum, like a lover's tender song. In the dark we find peace, where whispers belong. In the shadows, where the world fades away, our hearts beat together in this lo-fi ballet. In the silence where the world is still, we find peace. In the whispers, in this lo-fi thrill. Soft whispers, deep and low, like a lover's sigh. In the dark we find solace, in a soft lo-fi sky. Soft whispers, deep and low, like a lover.